오늘은 제가 목이 조금 잠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이 톤 자체가 되게 하이톤인데 사실 이 하이톤이 제 원래 목소리 톤이 아니에요. 이게 영업용 톤이고요. 오늘은 이제 노년기의 변화, 뭐 노년기의 치과 관리, 치아 관리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가 노년인가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거죠. 배가 나오면 아저씨, 머리가 허해지면 할아버지. 그 무슨 WHO에서 발표한 뭐 청년은 몇 살까지고 노년은 몇 살까지다 뭐 이거 별 근거 없는 얘기랍니다. 그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라는 거는 생기는 것 같아요.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가 흔들려서 빠지고 근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이가 흔들려서 빠지고는 나이 먹어서가 아니랍니다. 70이 됐던 80이 됐던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생 동안 자기 치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나이가 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관리 안 된 기간이 누적돼서 그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잘 씹고 잘 드셔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가 별로 없으면 먹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변화,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씀드린 대로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포들이 노화가 되면서 세포들이 늙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난 이제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세포에 실질이 없는 애들이래요. 이게 꽉 차 있는 놈들이 아니고 껍데기만 있는 놈들이 먼저 망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세포야 라고 하지만 세포 속에 물만 차 있는 애들입니다. 요게 침샘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침샘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 입이 자꾸 말라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양쪽 입안에 이렇게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는 물이 점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입안에 있는 게 잘 안 씻겨내려. 우리가 싱크대에 접시를 갖다 놓고 물을 콸콸 틀어놓으면 이게 씻겨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놔두면 바짝 말라가지고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요. 결국 얘기는 연세가 드시면 타액의 양이 줄기 때문에 관리를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건은 더 안 좋아졌죠. 무슨 얘기냐면 잇몸이 내려가서 이 사이에 구멍 생긴 것들도 있고 그동안에 충치 생기고 해서 여기저기 구멍 난 데도 있고 이러니까 훨씬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세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침이 있어야 음식물이 비벼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물을 말아 드시는 거예요. 발음도 힘들고 식사하기도 힘들고 가정작용이라고 얘기하는 씻겨 내려가는 것도 적고 이렇게 되면 입안에 균들이 많이 살고요. 사회생활도 좀 힘들어지겠지만 입병이라는 게 또 자주 납니다. 보통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놈의 바이러스가 입안에다가 빵꾸를 안 넣으면 그 빵꾸 속에 세균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아프게 만들어요. 이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 두 개의 조합인데 이 세균이 입병, 입이 허는 거를 가속화시키는데 입이 마르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쓰고 계신 치약이 입을 마르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놈들이 있어요. 제일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오렌지 주스나 귤 같은 거를 드셔보셨을 때 이 맛이 뜰뜰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귤 맛이나 오렌지 주스 맛이 이상하면 거품 내는 성분 중에 별로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고요. 입 안에 있는 입병을 많이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되도록이면 치약은 거품이 적게 나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거품 나는 성분이 좋은 성분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안 좋지 않은 성분도 있고 이렇지만 가급적이면 아예 안 드는 게 좋겠다. 이게 구강건조증을 좀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요, 약국에 가시면 인공 타액을 팝니다. 입이 마르실 때마다 인공 타액을 계속 집어넣어 주시는 거. 그 다음번엔 물 자주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커피는 몸에서 수분을 빼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병으로 커피를 드셔도 드신 것만큼 혹은 드신 것 이상으로 물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멀쩡한 물, 맹물 많이 드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강 건조증이라는 게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열심히 꼼꼼하게 닦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거의 치과적인 첫 번째는요, 애들 때는 이빨이 썩었어요. 나이가 들고 나서 충치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단 말이죠. 네가 시린 거예요. 칫솔질 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시리다? 치과 가서 바람을 불었더니 시리다. 이제 이런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시리다고 얘기하는 거는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뿌리 부분이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머리는요, 돌덩이처럼 딱딱해가지고 여기에 뜨거운 게 닿든 찬 게 닿든 매운 게 닿든 못 느껴요. 그런데 뿌리는 온도 변화, 압력 변화에 민감합니다.
뿌리의 바깥쪽을 보면 미세한 구멍 같은 게 뚫려 있는데요. 그 구멍에 신경들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대요. 거기에 참게 닿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뿌리가 노출돼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덮여 있는 상태로 아이고 이건 시리지 않고 괜찮다라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엔 뼈가 자꾸 내려갑니다. 또 잠깐 시려요. 쓰레기를 빨리 덮으면 안 시려요. 또 내려갑니다. 또 시려요. 쓰레기가 덮이면 안 시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뼈가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 빠지는 거죠. 이게 잇몸 질환이에요. 시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뼈가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참고 버티지 말고 쓰레기로 덮지 말고 어떻게든 좋은 물질로 신경이 얼굴 내밀고 있는 데를 잘 덮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닦으신 후에 시리면 그 자리에 좋은 물질을 덮으시면 돼요. 그 좋은 물질은 뭐냐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 칼슘입니다. 근데 칼슘은요, 침에 제법 많이 돌아다닌대요. 뿌리에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놈이 불소입니다. 치과에서 불소 도포라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한 3주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 거죠. 가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마저 좀 닦아봐라. 그럼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좀 닦아주겠죠. 그리고는 또 불소를 발라요. 매달 가서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그러고 불소 발라달라고 그러시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시린 게 싹 다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닦으시고 스케일링 받으시고,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머리에 있는 충치보단 뿌리 충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뿌리는요, 머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불소를 발라서 뿌리 부분이 딱딱해지면 진행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과 질환의 꽤 많은 부분은 잘 닦으시면 되는 거죠. 이 자리라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뿌리가 드러나고 이빨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그 사이사이를 닦는 게 정말 어려우세요. 오늘부터 머릿속에 드셔야 될 건 칫솔질은 잇몸 테두리를 닦으시는 겁니다.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다. 잇몸 마사지라는 생각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한 치아당 20번, 30번씩 살살 돌려서 마사지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칫솔질을 하시면 한 달 후에 확연하게 달라진 거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다음 얘기는요. 나이 들어서 노년기의 구강질환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약을 한 움큼씩 먹게 돼. 이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잘 안 떨어지는 질병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혈관을 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잇몸에서 피가 날 때는 그렇게 버티고들 계실까요?